네, 우리가 지적법, 그 토지에 등록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을 했고요. 이제 전 시간 마지막에 그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지목의 개념, 그 다음에 지목을 등록하는, 즉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 표기 방법에 대해서 봤죠. 자, 오늘은 24페이지 보시면 우리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 지목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요게 나옵니다. 이 법정 지목해서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목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 지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매년 한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지목,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에 했던 거죠. 자, 우리가 지목은요, 토지의 그 용도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죠. 토지의 주된 용도,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뭐 모양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형상, 모양이나 또 뭐 형질, 토지의 형질, 뭐 이런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정해진 이 지목은요, 나중에 이제 과세 기준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수익이 많이 생기는 지목, 용도 같은 경우는 많이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 수익이 적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 부과하겠죠. 그래서 과세 기준으로 이용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정 지목의 종류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 종류들을 이해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용도냐, 그리고 그 토지에는 과연 어떻게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법정 지목의 종류는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에 그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용도를 조사해 봤더니요,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 토지들의 종류들이 보통 한 27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7가지의 그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토지들의 용도를 조사했더니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게 27가지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들도 있겠죠. 다양한 용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니까. 근데 주로 많이 이용되지 않는 몇 필지 안 되는 토지들, 이런 것들까지 다 지목을 설정하다 보면 과세 기준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요, 일단 주로 많이 이용되는 27가지를 정한 다음에 이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요, 잡종지라는 지목을 만들어서 여기에 모두 포함시켜 버립니다. 잡종지. 그래서 잡종지까지 해서요, 총 용도, 우리나라 지목의 숫자는 이제 28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28가지의 지목의 종류와 어떻게 이제 구분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고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니까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28가지를요, 우리가 암기하려고 하면은 뭐 자꾸 잊어먹으니까 28가지를 어떻게 암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해. 계속 눈에 익히셔가지고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요, 암기해야 될 것은 딱 2가지만 일단 암기하시면 돼요. 이 27가지 중에서 그 임야가 있어요. 임야. 그 임야는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잡종지 외우시고, 2가지만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다 이해를 통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읽어서 눈에 익히고 이해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웁니다. 자, 그러면요, 1번부터 해가지고 밑에 보죠. 전 해가지고 전, 답, 과수원 이렇게 해서요, 1, 2, 3에서 한 우리가 몇 장을 넘기죠? 3장, 4장. 4장을 넘기니까요, 33페이지에 맨 하단은 28 잡종지 이렇게 되죠. 28 잡종지. 자, 그래서 총 28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28가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외워보죠. 기억해보죠. 자, 먼저 1번 보시면 전이고요. 2는 답이고 3은 과수원이에요. 오른쪽에 짝대기 그어서 있는 것들은 부호예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도면에 등록할 때는 한자로만 등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글자가 부호가 되는데, 우리가 차장촌원에서 이 4가지는 2번째 글자가 부호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정식 명칭만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이 있고, 2 답, 3 과수원이 있어요. 그러면 전, 답,
과수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어들. 이 세 가지 핵심어들의 핵심어는 뭐냐면요. 다 식물을 재배한다는 거죠. 재배. 그래서 반드시 재배란 말이 들어갔을 때만 전답과수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답과수원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식물을 재배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어떻게 구별되느냐?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수류를 재배하면 과수원이 되고요. 과수류가 아니면 전 또는 답이 되는데, 과수류가 아니면서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이면은 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밭전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자는 보통 우리가 논답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답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이면은 보통 답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전부터 보죠. 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 이 말이에요. 물 밖에서 키운다는 거예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여기다 줄 그시면 돼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물 밖에서 재배하는 식물은 수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식물의 종류는 여러분이 안 외우셔도 돼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식물들, 두 번째 줄에 보죠. 이런 식물을 주로 재배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하는 토지가 바로 전이 돼요. 그리고 또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 자, 죽순을 재배합니다. 재배 들어가죠. 죽순은 과수류 아니고 물 밖에서 키우니까 전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여기서 주목도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자, 답은 이제 1번 보시면은,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는 것이 물 속에서 키운다는 의미예요. 직접 이용하여. 그런데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들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식물의 종류도 좀 보죠. 벼, 연, 미나리, 왕골 다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입니다. 자, 이러한 식물, 그럼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물 속에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 됩니다. 밑에 2번 보시면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유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자, 연, 왕골을 재배하면은 답이 돼요. 답이 되지만 연, 왕골을 재배하지 않아요. 그냥 자생하고 있어요. 자생하고 있으니까 재배가 아니니까 답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그냥 물이 고여있는 토지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유지가 되는데 유지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과수원이죠. 과수원은 식물이 과수류면 이제 과수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식어들, 이제 예시가 되겠죠.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 여기에 뭐 포도가 들어가도 되겠죠. 키위가 들어가도 되겠죠. 자, 이런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 과일나무 한 그루 있다고 해서 뭐 과수원은 아니죠. 집단적으로 어떻습니까?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죠. 자, 재배하고요. 이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 그러니까 과일 재배하면은 저장해 놔야 될 저장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저장고는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속시설물은 동일한 지목으로 취급을 합니다. 다만에서요. 다만. 이게 중요해요. 항상 이렇게 다만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다만 나오면은 항상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과수원이 있습니다. 여기 과수원이요. 그런데 여기에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어요. 이 안에다. 주거용 건축물. 자, 그러면은 주거용 건축물은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과수원 옆에 저장고는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주거용 건축물은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과수원 안에도 집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또 팔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와서 또 이사 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용 건축물은 반드시 과수원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다시 D로 이제 지목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짓게 되면요, 이때는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을 해서 이 부분은 따로 D로 이제 지목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D로 과세를 하는 거죠. 여기는 과수원, 여기는 D로.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D로 한다. 자,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보시면 목장용지 있죠. 다음의 토지는 목장용지다 해서요. 먼저 2번을 보죠. 법 조문은 알 필요 없고 쭉 오른쪽을 보니까요.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 자, 축사 등의 부지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돈사, 우사, 개사 이렇게 축사 등의 부지. 자, 그러면 가축들 풀 먹이기 위해서는요. 초지가 이제 조성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 조성 토지. 초지. 뭐 이걸 재배하는 건 아니에요. 초지만 조성돼 있고 가축들 거기다가 이제 풀 먹이는 거죠. 초지 조성 토지. 그다음에 3번 이렇게 부속 시설물 부지들은 다 편입을 시킵니다. 양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속 시설물들은 다 이 지목에 편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줄 보니까 여기서도 다음에 토지한 다음에 다만 해가지고 있죠. 여기가 목장용지인데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목장과 상관없이 여기서는 살 수 있잖아요. 목장 안에도 이 주거용 건축물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또 대가 돼요. 즉 과수원이나 목장용지 내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또 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임야예요. 자,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이 이제 임야라고 했죠. 임야. 임야는 외워야 돼요. 자, 임야 밑에 보죠. 산림이나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 산림이나 원야. 수식어도 중요합니다. 산림은 숲, 또 원야는 벌판. 굉장히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이나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수림지의 이때의 숫은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가 우거져 있는 수림지. 대나무가 우거져 있는 중림지. 그 다음에 암석지. 암석이 깨져서 자갈땅, 자갈이 깨져서 모래땅, 그 다음에 습지, 황무지. 자, 7개가 있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 여러분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소리를 내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 계속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는 이유는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 임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산 이렇게 암석지에서요. 자갈땅, 모래땅 그러면 왠지요.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하천하고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갈땅, 모래땅이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으면요. 자갈땅, 모래땅은 임야다. 그 다음에 습지는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유지랑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야를 이루고 있는 습지는 유지가 아니라 임야다. 그 다음에 황무지 그러면 왠지 잡종지스러워요. 그런데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다. 이렇게 해서 다른 지목과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 7가지는 임야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광천지인데요. 광천지는 지하에서 어떤 액체, 용액이 솟구쳐 오르면 이것을 광천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땅에서 이렇게 용액이 솟구쳐 올라요. 그러면은 여기 용출되는 용출구가 있겠죠. 그러면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지에 필요한 여기까지를 우리는 광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뭐 석유가 나는 곳 또는 뭐 온천수가 나는 곳 이것을 우리는 광천지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석유가 나는 곳이 광천지지. 석유가 나면 어떻습니까?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유지에 필요한 곳까지는 광천지인데 석유가 나면 이것을 이제 송유관을 통해서요. 이제 저장시설로 이제 운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저장시설물이고요. 여기는 송유관이에요. 그러면 이런 송유관이 있는 토지, 송유관 부지나 저장시설물의 부지, 여기서 석유가 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광천지로 하지를 않습니다. 광천지는요, 오로지 석유가 나는 곳만 광천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잡종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몰라도요, 일단 적어도 광천지가 아니다. 여기만 광천지예요. 자, 그래서 보죠.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용출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죠.
용출되는 곳만 광천지다. 그래서 다만해가지고 했죠. 이러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 그것은 광천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염전인데 염전은 우리가 소금 만드는 곳이 염전이죠. 그래서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소금을 채취자, 소금 채취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 부재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다만 있네요. 근데 소금을 만드는데요, 이게 천일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요,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 자,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여기는 소금 만드는 공장이에요. 소금 만드는 공장은 공장용지가 됩니다. 즉 염전이 아니에요. 공장용지로 취급합니다. 다만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잘 체크하면서 지금 오고 계시죠? 다 지금은 뭐 한번 이해하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볼 때 또 이해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자, 그 다음에 대에 있는데 대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보통 대가 되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보통 이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그러니까 오로지 인간을 위한 곳이죠. 인간의 어떤 문화시설, 정신적 세계, 정신세계 어떤 문화시설. 이에 접속된 정원, 그다음에 부속시설.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면은 그 앞에 뭐 정원이 있어요. 커다랗게 집이. 정원이 있는지 우리가 꿈이죠. 자, 그러면은 건축물 있는 바닥 부분만 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원 여기까지 다 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먼저 토지를 다 밀었어요. 원래 밭이고 논이고 하는 것들이 다 밀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러면 이때 아무것도 없는 토지를 우리는 잡종지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으니까 여기는 대. 학교용, 그러니까 학교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다, 토지공사가 끝났으면 학교용지. 공장을 짓기 위한 토지공사가 끝났으면 공장용지. 사용 목적에 따라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으니까 D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앞에서 지목의 설정 방법에서 했죠.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죠.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는 거죠. 토지공사만 끝났어도. D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은 D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9번은 공장용지인데요. 자, 공장용지는 1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부지. 자, 우리가 공장 그러면은 커다란 이제 공단 이런 걸 말해요. 공단. 엄청난 공단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공단 지역이 있으면요. 이게 그 굴뚝에서 연기 나는 이제 공장 건물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공장 건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뭐 여기저기 이렇게 공장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숙사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기숙사는 어떤 주거용 건축물이겠네요.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공장에서 사고 나면은 치료할 수 있는 이제 병원도 이렇게 조그맣게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병원. 여기 병원이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에 보통 공단 지역에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여가를 또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운동장이 있어요. 축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 이런 것들이. 그건 체육시설이죠. 체육시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의료시설이니까 대가 되고 기숙사는 뭐 대가 되고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용지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체육시설은요. 누구만 이용합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죠.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의료시설도요.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이걸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 기숙사도요. 이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아무나 이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기 체육시설, 의료시설, 기숙사 이런 것들은 모두 공장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요. 우리가 앞에서 과수원이나 목장용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요. 아무나 이사 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가 되지만은 여기는 아무나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다 공장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다 전체가 다 공장 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 단지 안에 있으면요.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다 공장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다 공장 용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장자 있으면요. 다 공장 용지다. 그 구역 안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공장 시설물 부지는 당연히 공장 용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1과 2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 의료시설, 체육시설, 뭐 기타 등등 같은 구역 아니죠. 자, 같은 구역,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공장 용지와 같은 구역에 있으면 다 공장 용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우리 앞에 있었던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 또 나와요. 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뒤에 이 법령에 따른 자,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됐어요. 자, 토지 공사가 끝났는데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났으니까 여기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공장 용지가 되겠죠. 자, 공장 용지했습니다. 그다음에 10번째는요. 이제 학교 용지죠. 학교 용지는 공장 용지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가 있는 부지는 학교 용지가 될 텐데 학교 안에 학교가 교실이 있는 이제 교사가 있겠죠. 교사가 있고 운동장도 있고요. 양호실도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도 있고. 자,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학생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학교 용지가 됩니다. 학교 용지. 공장 용지하고 비슷하죠. 학교 구역 내에 있는 것이면 학교 아니면은요 다 학교 용지예요. 즉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학교 용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좀 복잡해요.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그러면은 주차하는 곳이 주차장이 될 텐데요. 우리 주차가 집 앞에도 주차하고 공장 앞에도 주차하고 상가 앞에도 주차하고 도로가에도 주차하고 여기저기 다 주차를 해요. 불법 주차도 하고. 그러면 주차하는 곳이라고 해서 다 주차장이냐? 그러면 전 국토가 다 주차장이 되겠죠. 그래서 잠시 주차한다고 해서 다 주차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은요. 처음부터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여야 돼요. 오로지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주차장이 됩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자동차 등의 주차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다 독립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차만을 위해서 갖추어진 시설, 부지예요. 주차만을 위한 부지라는 거죠. 시설을 갖춘 부지와 그 주차 전용 건축물, 주차 타워죠. 주차 전용 건축물은 주차만을 위한 건물, 부지가 되죠. 주차장이 되고.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자, 여기까지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곳이 주차장이에요.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여야 된다는 거죠. 다만 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 해서 제외되는 것이 넘기시면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주차장법 쭉 있는데 법 조문 알 필요 없고요. 노상주차장이에요. 자, 노상주차장은 원래는 도로로 만들었어요. 도로로 만들었는데 거기를 주차용으로, 이제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 도로로 만든 토지의 잠시 일부를 주차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만든 토지가 아니니까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이 있죠. 자, 부설 주차장은요. 여기 뭐 롯데 백화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요. 토지 공사가 끝났어요. 백화점은 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D로 조성된 토지에 백화점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백화점은 D가 될 텐데요. 그럼 바닥 부분만 D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백화점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공간까지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D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자 D로 조성된 토지인데 여기 앞에다가 잠시 주차를 해요. 자, 이런 곳을 우리는 부설 주차장이라고 해요. 자, 부설 주차장은 이곳은 D로 조성된 토지지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라 D가 됩니다.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죠. 주차장으로 처음부터 조성된 토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옆에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줄을 보시니까 다만 해가지고요. 이 시설물 부지 인근, 자, 인근 동그라미 치시고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 가지고 많이 오니까 근처에 어떻습니까? 백화점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옆에 어떻습니까? 여기 주차 전용 건물, 주차 전용 타워를 만들 수도 있죠.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죠. 타워를 만들지 않고요. 이 공터 일부를 어떻습니까? 근처에 있는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좀 떨어져 있죠.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설 주차장은요, 백화점 이용객을 위해서 특별히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시 이 토지를 어떻습니까?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설,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이것은 이제 주차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조성된 토지니까 이것은 주차장이 되겠죠. 자, 잘 구별할 수가 있겠죠. 부설 주차장은 원래 대여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근에 이제 주차만을 위해서 따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또 제외되는 게 또 제외돼 버리니까요. 이것은 주차장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차 목적이 아니죠. 판매 목적의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아니에요. 판매 목적이니까 이것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주유소 용지인데요. 우리가 광천지는 소유가 나는 곳이고요. 그 소유가 이제 뭐 운송을 해서 저장이 된 다음에 이제 소유를 이제 판매하는 곳이죠. 판매하는 곳이 주유소 용지죠. 자, 1번 보시면 다음의 토지는 주유소 용지다 해서 1번 보시면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석유가스 등의 판매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예요. 자, 석유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유 저장 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저유소, 원유 저장소의 부지, 이런 부속시설물 부지도 주유소 용지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다만이죠, 다만. 자,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안. 자, 공장안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장 안이라는 말 나오면은 다 공장 용지라고 했죠.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소음시설 부지는요, 공장 안의 급유 소음시설은 판매하는 게 아니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급유 소음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장시설일 뿐이에요. 그래서 공장용지가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창고용지인데요. 창고용지도, 자, 과수원 내에 과수류를 담기 위한 창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창고는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니까요. 부속시설이니까 과수원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면은 주택 안에도 창고 있을 수 있고요. 공장 안에도 창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 안에도 창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다 또 창고용지가 되냐? 그게 아니고 그건 어떻습니까? 공장을 위해서, 과수원을 위해서, 주택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창고용지로 하지 않고요. 우리가 보통 창고용지라고 하는 것은요. 자, 물건 등을 보관 저장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독립이라는 말이죠. 독립적으로 설치된. 자, 물건 보관 저장만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된 토지여야 돼요. 특별히. 오로지 저장, 보관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없습니까? 이게 물류센터가 있어요. 공장에서 뭐가 생산이 되면은요. 바로 하이마트, 이마트, 롯데마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로 다 모이죠. 그래서 지하는 농산물, 1층은 전자제품, 2층은 뭐 의류. 이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하이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오로지 저장만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된 토지죠. 그러니까 창고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변에 없고. 자, 이것이 이제 창고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때 창고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도로입니다. 자, 다음의 토지는 도로다 해서요. 1번 보시면, 자, 일반 공중. 자, 일반 공중, 그것도 체크하시고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일반 공중이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사람이 다니고 차량 운행, 차가 다니도록 설비,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예요. 또는 2번 보시면 도로법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3번 보시면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가 나와요. 자,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요. 이렇게 휴게소가 있죠.
경부고속도로를 가면 이제 휴게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휴게소가 도로가 지나가는데 휴게소가 없으면 도로를, 고속도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용 못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쉬지도 않고 어떻게 달려요? 휴게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서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기름도 넣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그러면 도로 이용객만 이용하는 거죠. 근처에 사는 사람이 고속도로 휴게소 와가지고 라면 사 먹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도로 이용객만을 위해서 있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도로 이용객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의 일부로 봅니다. 도로가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예요. 그러나 국도나 지방도로변에도 휴게소가 있어요.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는 도로 이용객만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근처 사는 사람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가 되지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만 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두 필지 이상으로 진입해야 돼요. 자,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이쪽에도 필지가 있고 이쪽에도 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길은요, 쭉 갔더니 한 필지밖에 없어요. 도로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토지는, 이런 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만 이용할 거 아니에요. 여기 소유자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이용되는 토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니에요. 즉, 한 필지로 진입하면은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니고 두 필지 이상으로 진입했을 때만 도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첫 번째 줄 보시니까 다만 해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여기는 도로고 가운데는 아파트 단지 여기 1단지 그리고 여기는 뭐 2단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어떻습니까? 여기 통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통로들이. 사람들 지나다니고 뭐 때로는 뭐 자전거도 지나다니고 차도 지나갈 수 있죠. 여기 이 통로들은 그러면 이것도 도로냐 있어서요. 이건 도로가 아니죠. 아파트 차단기 설치해가지고 여기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죠. 아파트 여기 부지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돈 주고 산 토지예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일 뿐인 거죠.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단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죠. 다만해서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 동그라미 치면 돼요.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이런 건 도로가 아니에요. 대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이것은 대일 뿐이고 공장 단지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일 뿐입니다. 단지 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이제 철도 용지죠. 자, 철도 용지는 철길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정한 이제 철길이죠. 궤도. 그러니까 딱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걸 궤도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철길이에요. 자, 철길이 있는 부지는 철도 용지가 됩니다. 자,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고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철도 용지예요. 그 다음에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들도 다 철도 용지인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역사가 있죠. 역사.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대전 역사가 있습니다. 대전역. 대전역을 지나가겠죠. 그럼 대전 역사가 있는 부지예요. 그럼 우리가 역사예요. 우리가 뭐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하니까 이게 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본래 용도는 어떤 거죠? 기차표 사고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표 사고 기다리는 것. 기차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주된 용도죠. 주된 용도. 자, 그러니까 철길이 사라지면은 역사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역사는 오로지 철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역사 부지는 이거는 철도 용지로 봅니다. 역사 부지는 철도 용지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 16은 이제 제방인데요. 제방은 못 들어오게 이제 막는 곳이에요. 자,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자, 막기 위하여다 체크하시면 되죠.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17, 18번은요. 하천과 국어가 있는데요. 하천과 국어는 물길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휴전선이 있고요. 우리는요. 바다가 아니면은 다 토지로 봅니다. 자, 토지가 아닌 건 다 바다고 바다가 아닌 건 다 토지가 돼요. 자, 그것은요. 그러면은 여기에 낙동강이 흐릅니다. 낙동강이. 그러면 낙동강은 강이니까 이건 토지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토지예요. 바닥은 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호수가.
호수가. 이것도 물이 고여있는 토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아니죠. 바다 아니면 모두 토지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이 있는 토지가요. 물이 흘러가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죠, 물길. 물이 흘러가는 토지. 자, 이것은요, 둘로 나눕니다. 물이 흐르는 토지, 이제 수로죠, 수로. 수로는 하천 아니면 국어가 돼요. 그럼 이때 수로는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로가 있는가 하면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로가 있는가 하면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가 있어요. 인공수로. 인공수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운하죠, 운하. 땅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건 운하가 될 것이고. 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수로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간에 이 수로, 물길이요, 대규모일 수도 있고 소규모일 수도 있어요. 나누어서 봅니다. 그래서 자, 일단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인공수로는 대규모든 소규모든 이것을 다 국어라고 표현합니다. 국어. 국어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도랑할 때 말하는 그 국어예요. 도랑이 한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죠. 그러니까 도랑 우리가 파가지고 만들잖아요, 물길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면 대규모든 소규모든 다 국어라고 하고요. 자연적으로 있는 수로는요, 다시 대규모냐 소규모냐 나눠가지고 대규모인 경우에는 하천이라고 하고요. 소규모면은 이것도 국어라고 해요. 그러면 대규모 자연수로인 하천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강이 있죠, 강. 강은 하천에 해당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소규모 자연수로인 국어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산에 우리가 놀러 가면 계곡들이 있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로지만 소규모죠. 그러면 이것은 국어예요. 조그마한 개천, 조그마한 흐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국어가 돼요. 커다란 강은 하천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로를 다시 둘로 나눕니다. 자, 그럼 먼저 국어부터 읽어보죠. 18번. 자,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인공수로라는 거죠. 자, 수로를 만들면 물 넘치지 않도록 둑 이런 거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런 부속시설물까지 다 수로가 되는 것이고요. 국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자연수로이지만 소규모면은 또 국어가 됩니다. 그러면 17번에요. 하천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자, 그런데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가 소규모이면 국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대규모인 경우만 이제 하천이 되겠죠. 대규모인 경우만. 자, 그래서 수로는 이제 하천과 국어로 이제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요. 자,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요.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면 이제 유지라고 합니다. 물이 고여 있는 토지는 유지가 됩니다.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뭐 소류지 이런 것들은 연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답할 때 있어요. 연왕골을 재배하면은 답이 돼요. 그러나 연왕골이 물속에서 자생하고 있으면은 재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물이 고여 있는 토지일 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유지가 될 뿐입니다. 유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은요. 자, 이 물이 고여 있는 곳에다가요. 물고기를 키웁니다. 물고기를 키우면 이때는 양어장이 돼요. 양어장. 우리가 보통 양식장 하는데 그것이 지목으로는 엄격하게는 법적으로는 양어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육지에 어떻습니까? 육지에 물이 고여 있는데 물고기를 키우면 여기가 양어장이 돼요. 근데 바다에도 어떻습니까? 양어장이 있어요. 뭐 가두리 양식장 해가지고 광어들 막 키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도 그러면 양어장이냐? 여기는 바다잖아요, 바다. 바다니까 이것은요,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바다일 뿐이고. 그럼 우리가 양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에 있는 양식장만을 양어장이라고 해요. 바다에 있으면은 바다일 뿐이니까. 토지가 아니니까 지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육상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게 부속시설물이에요. 작년에 나온 것이 여기 육상에 대신에 바다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어요. 육상이 있어야 양어장이고 바다에 있으면 바다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21번은 수도용지인데, 자, 수도용지는요,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곳은 자연수로,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은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은 국어 아니면 하천이라고 했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이 흐르는 물이요,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이 흘러가면 다 또 수도용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도용지 밑에 보시면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소수, 송수, 배수 시설의 부재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재. 자, 물을 정수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죠. 수돗물이 지나가면은 또 수도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은요, 공원이죠, 공원. 자, 일반 공정,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 공정이니까. 자, 보건, 휴학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자,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 체크하시면 돼요. 자, 공원자가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공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만을 말합니다. 그럼 밑에 미니강에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자연공원법상 공원에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요. 우리 집 뒷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뒷산이 있어요. 뒷산이 있는데 여기는 임야였죠. 임야. 산이어서 임야였어요. 임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 산을요.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군립공원으로 지정돼가지고 이게 군립공원이 됐어요. 뭐 도립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군립공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임야는 손 하나 댄 적이 없어요. 용도도 여전히 임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명칭만 이제 지정이 된 거죠. 군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이것이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것은 임야인 거예요. 임야. 우리가 토지의 지목은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공원을 위한 용도로 조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임야에 명칭만 붙였을 뿐이에요. 여전히 임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임야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들은요, 그러니까 공원법상 공원들은 다 임야일 뿐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묘지공원이 있어요. 묘지공원. 자, 묘지공원은 이게 묘지예요. 묘지. 묘지들이 있는 거죠. 묘지들. 쭉 묘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묘지로 조성된 토지예요. 묘지로 조성된 토지에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공원자를 붙였을 뿐이에요. 공원자 붙였다고 해서 이것이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묘지죠. 이건 묘지로 조성된 토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묘지공원은 묘지이지 공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공원 그러면요. 도시 안에 있는 근린공원, 뭐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어린이공원 이런 게 이제 공원이 됩니다. 그다음 23번은요. 체육용지죠. 자, 체육시설이 있으면 체육용지예요. 자,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해서 체육활동에 적합한 체육활동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자, 우리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우리가 직접 가서요.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 부지들, 이런 것들이 체육용지가 됩니다. 여기서 또 세 번째 보시면 다만 이렇게 있죠. 다만. 자, 이것은 이런 거예요. 만약 여기요. 상가가 들어옵니다.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예요. 그러면 여기 D가 되겠죠.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그럼 여기는 D로 조성된 토지예요. 근데 이 상가에요. 꼭대기층에 골프 연습장이 들어옵니다. 자, 이것은 D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골프 연습장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이것은 여전히 D일 뿐이에요. 체육용지로 특별히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골프 연습장만 단독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체육용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D로 조성된 토지에 상가에 골프장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어떻습니까? 뭐 태권도 도장 들어왔다고 해서 D가 체육용지가 되는 거 아니고요. 지하에 실내 수영장이 들어왔어요. 실내 수영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수영장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아닙니다. D로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D예요. 밑에 뭐 스쿼시장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들은요. D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들어왔다가 언제 호프집으로 바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속성이 없다는 거죠. 영속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수영만을 위한 수영장을 만들었으면 이 영속성이 있잖아요. 독립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체육용지가 되겠지만은 건물 상가 지하에 들어가 있는 수영장은 그냥 D일 뿐이에요. 자, 그것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만에서요.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의 미흡. 자, 영속성, 독립성, 미흡.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정구장, 스쿼시장을 말하는 거죠. 뭐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무슨 말이에요? 상가 안에 들어와 있는 체육시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가 아니고요.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우리가 하천이나 국어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국어 있으면 여기서 요트 타고 카누 탈 거 아니에요. 그럼 잠시 여기 요트장 만들고 카누장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요트장, 카누장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가 갑자기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하천과 국어일 뿐입니다. 여기서 잠시 카누, 뭐 이런 거 탔다고 해서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산림 안에 야영장. 우리가 여기 임야 있으면요. 여기 잠시 쉬어가라고 여기 야영장 팻말 하나 붙여놨어요. 지나가다 여기서 잠시 쉬는 거죠. 이것은 그냥 임야일 뿐이에요. 임야인데 그냥 잠시 쉬어가도록 야영장 팻말 붙였다고 해서 여기가 체육용지가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림 안에 야영장 이런 것도 임야, 이런 것들도 체육용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은 이제 유원지인데요. 자, 유원지. 자, 일반 공중. 이것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종합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종합 위에다가요. 가족 소풍 이렇게 씁니다. 가족 소풍. 그러니까 종합적이라는 것은요. 가족이 소풍 가서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체육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은 배 타고 노는 것이에요.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자, 경마장 가서 우리가 말 타는 거 아닙니다. 소풍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승마장에서는 말을 타요. 경마장은 구경하러 가는 것이지 말 타는 곳이 아니죠. 이런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예요. 그럼 가족 소풍 가는 곳 대표적인 것이 에버랜드죠. 자, 에버랜드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수영만 하고 오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고 놀고 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갖추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장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수영장이 이용되고 있느냐예요. 상가 밑에 있는 수영장은 대지일 뿐인 것이고요. 수영장만 단독으로 이렇게 딱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수영만 하고 오는 곳이죠. 여기 소풍 가는 거 아니에요. 체육용지. 여기는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와요. 그러면은 이것은 전체가 다 유원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수영장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체육시설로만 이용되느냐? 유원지로 이용되느냐? 상가 밑에 있느냐? 따라서 지목이 틀려지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밑에 담안해가지고 있죠. 자, 유원지가 있으면요, 이 안에 방갈로들이 있어요. 노래방 시설도 있고.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유원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버랜드 이렇게 있으면요, 좀 떨어져가지고 콘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근처에 뭐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전체가 다 유원지가 될 테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숙식시설, 유기장이 바로 나이트클럽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유원지가 아니고요. 또 하천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 우리가 하천, 유지, 뭐 호수 이런 데 어떻습니까? 가족 소풍 가요. 그런데 여기서 오리배 타고 좀 논다고 해서 여기가 하천이 갑자기 유원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유지가 유원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25번은 이제 종교용지죠. 종교용지는 종교시설이 있는 부지는 종교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중에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위한 뭐 교회, 사찰, 향교 등이 있는 부지예요. 밑에 미니 강의에서 맨 밑에 보시면 사당도 제사 지내죠. 사당에서 막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종교용지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자체가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띠고 있으니까 이것도 종교용지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보시면 또 이런 게 있죠. 여기는 D로 조성된 토지예요. 상가가 있는데요. 상가 꼭대기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자, 교회가 들어왔으면 이거 종교용지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만 달랑 하나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교회 건물이. 이거는 이제 종교용지가 되겠지만 상가에 들어와 있는 교회. 이것은 이 교회 때문에 이 D가 종교용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임대에 들어갔으니까 월세 내면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 D로 거둬야 되겠죠. 뭐 조에 들어왔다고 해서 종교용지가 돼버리면은 종교용지는 비과세잖아요.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생각해 보면 여기는 D로 세금을 거둬야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건축물이 임대에서 들어가게 되면요, 이것은 종교용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은요, 이제 사적지예요. 자, 사적지는 첫 번째죠. 문화재. 자, 문화재가 있는 곳은 사적지가 됩니다. 문화재. 이렇게 지정된 역사적인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 구역된 토지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다만 이렇게 했는데요. 다만은 여기 불국사가 있다고 해보죠. 불국사. 자, 불국사는 종교용지죠. 절이니까 종교용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어떻습니까? 다보탑, 석가탑,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문화재 있으니까 이 부분만 따로 사적지로 다시 또 분류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용지 안에는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적지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를 그냥 다 종교용지로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학교가 오래되면요. 오래된 건물들, 이런 게 사적으로 지적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학교 안에 문화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전체를 다 학교용지로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재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주변을 공원화시키죠. 공원화시킵니다. 그러면 전체를요. 이제 공원으로 지정을 해요. 그럼 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가 공원이 돼요. 그럼 전체가 공원으로 보지 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들을 다시 또 사적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해가지고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 즉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사적들은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27번 보시면 이제 묘지가 있죠, 묘지. 자, 묘지는 이제, 묘지로 조성된 토지들이죠. 뭐가 있습니까? 그게 시체가 있죠. 그 다음에 붕어, 납골당이라는 붕어, 지금 유골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다 묘지가 돼요. 자, 그러면은 묘지에서요. 밑에 첫 번째, 사람의 시체에 동그라미 치시고 유골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시체나 유골이 있는 곳은 이제 묘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 묘지공원, 우리가 앞에서 했죠. 묘지공원은 공원자가 있지만은 이것은 시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묘지공원은 묘지이지 공원이 아니라는 거죠. 시체가 있는 곳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 봉안시설. 봉안시설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골이 있죠. 유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묘지가 돼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세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이렇게 했죠. 묘지가요, 여기가 묘지가 뭐 5만 평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 묘지예요. 묘지는 뭐 수익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과세를 많이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묘지가 있으면요, 여기에 가운데요, 이제 관리사무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는 매점, 1층은 식당, 2층 커피숍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묘 오면은 시 외곽에 있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매점에서 꽃 사가지고 여기다 꽃 놓고, 그 다음에 멀리 왔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일반적인 상가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주변은 묘지로 세금을 조금 걷는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대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죠. 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상가랑. 그래서 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만 보시면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죠. 관리사무소 부지. 자, 이런 것들은 대로 합니다. 과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은 지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27가지를 했어요. 자, 27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했죠? 명칭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항상 이것이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느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과세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은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이제 반복하면 되는데, 하나는 외워야 됐죠? 임야. 그리고 또 하나 외워야 될 것이 28번의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는 27가지 어디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잡종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토지해가지고 1번 보죠.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뭐 공통점은 하나도 없어요. 외워야 돼요, 이런 것은. 2번,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부지. 뭐 공통점이 없습니까? 외워야 돼요. 근데 물론 우리가 위에 있는 27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요, 이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객관식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자꾸 눈에 익혀서 보셔야 돼요. 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은 다 이제 잡종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여기서도 다만 해가지고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원상회복을 조건,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1에 흙을 파내는 곳, 돌을 캐내는 곳은 잡종지였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첫 번째 줄 다시 가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냅니다. 자, 그러면은 원상회복을 조건이기 때문에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냈다가 나중에 덮어야 된다는 거죠.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잡종지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있던 지목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잠시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원상회복을 조건 이 말이 들어가면은 잡종지가 되지 않습니다. 넘기시면은요 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해가지고요 뭐 이런 게 있죠. 세 번째 줄 보시면 소방법에 따른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 문제. 자,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 문제. 우리가 주유소 용지하고 헷갈리게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씁니다.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는 거죠.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 주유소 용지는 석유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물 이동 탱크니까요. 이것은 뭐 핵 폐기물 이런 거예요. 이거 판매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것은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 잡종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휴양단지 내에 조성된 야영장이에요. 농어촌 휴양단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수원을 했는데 과수원이 별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새 야영하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 그래서 야영장으로 새롭게 조성을 해요. 자, 야영장 영업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야영장으로 새롭게 조성된 토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야영장이란 지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잡종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콩나물 재배사 있는데요. 자, 콩나물 재배. 자, 식물을 재배하면은요, 다 우리가 전답, 과수원 셋 중에 하나에서 골라야 되는데, 자, 그러면 보죠. 콩나물은 과수류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수원이 아니죠. 그럼 전 또는 답을 하려고 했는데요. 자, 답은 물 밖이고요. 저는 물 속인데, 콩나물은 물 속에서 키웁니까? 물 밖에서 키웁니까? 반반씩 나뉘더라고요. 실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면은요. 물 밖에 있죠. 물 속에 담궈 놓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매일 물을 줘요. 계속 물을 주다 보니까 이게 물 밖에서 키우지만 또 물을 상시적으로 계속 이용은 해요. 자, 그러니까 전으로 하기도 애매하고 답으로 하기도 애매하다. 그러니까 잡종제예요. 그러면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 가지고요. 전답과수원 세 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은 콩나물 재배하는 곳 하나예요. 그래서 콩나물 재배사는 잡종지다. 그 이외에 식물 재배하면 이 셋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자, 28가지요. 매년 한두 문제 나오니까 지금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심화 강의 때, 유학 강의 때, 또 문제 풀이 때도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이해하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목을 모두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면적 경계, 다음 토지의 표시의 등록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